안녕하십니까. 정석투자 2019년 4월 1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지수가 2224.39였었죠. 오늘 2224.44 보합에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 마감했죠. 자, 코스닥은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훨씬 강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반등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보합이라고 하면은 좀 강해야 되는데 뭐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막판에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대형주가 막판에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대형주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대형주가 좋았어요. 막판에 대형주가 반등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이렇게 반등할 수 없었는데 지수를 억지로 조금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가 오늘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과 운송장비가 좋았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화학, 운송장비 막판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전기전자의 약세를 어느 정도 커버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막판에 거의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전자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지수를 어떻게 받쳐놓으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에 비해서는 흐름이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게 시가가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었던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죠. 흐름이 좀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기전자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지수가 계속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코스닥은 대형주의 흐름이 좋았어요. 대형주가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형주 그 중에서도 제약업종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제약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일단 수급인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10,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기 어려웠죠.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막판에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블록들이나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은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 어떤 그 선물의 흐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세적으로 쭉 시작 이후에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이 만기약 이상 외국인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지켰다는 것은 상당히 그나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수급적으로 오늘은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이런 원인이 나온 그 주요한 원인은 역시
해외 증시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시장이 오늘 급락했어요. 1.6% 하락했기 때문에 급락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중의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그 흐름,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그렇게 아주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선물에서. 그런데 중국 시장이 10시 반 이후에 시작을 하죠. 시작하고 나서부터 쭉 계속해서 매도가 더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중국 시장이 아마 중간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조금 이게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한국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중국 시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은 역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수급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흐름의 원인은 수급 그리고 중국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죠. 어쨌든 기관이 매수를 조금 해주면서 코스닥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수는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자, 왜냐하면은 역시 전기전자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가 약하면은 지수가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요, 한진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자, 한진그룹주들, 대한항공, 한국공항, 한진, 한진칼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워낙 강합니다.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특히 우선주들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을 하면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유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적당히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셨다가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때 좀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급등으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은요. 자, 두 종목입니다. 특징주는 셀트리온 그리고 코롱티슈진. 자, 코롱티슈진이 오늘 또 상승이 나왔었죠. 두 종목을 올라봤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를 하세요. 지금 반등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일단 조금 더 반등을 하면은 끌고 가서 매도를 하면 되고요. 꺾인다 그랬을 때는 곧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지금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계속해서 갈 거였다면은 이렇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끝난 흐름이고요. 수급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좀 하는데요. 기관은 그동안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요. 추세적으로 매수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입니다.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어차피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낙폭이 워낙 커요. 그리고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했죠.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뭐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끌고 가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요. 셀트리온이나 코롱티슈진이나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코롱티슈진은 적정 주가가 9,0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31,5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촌놈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고평가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세로 끌고 가기는 힘들고요. 어차피 하락할 만한 종목들이 악재를 만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관련된 오늘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를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괴리감이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봐서는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단기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확실히 꺾일 때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가 적당히 버티면은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 가능하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피도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석투자 2019년 4월 11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